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어떤 현행법에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스타TV 여러분, 창스타입니다. 요즘 이제 장마 기간이라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외부 공사나 간판 공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 오늘 급하게 이제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그 두 개 현장, 두 개 지역 현장에 계약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어떤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서 우리 스타님들께 꼭 창업하시기 전에 체크해보고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컨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목은 창업하기 전 유의 또는 체크해야 될 사항,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유의하고 체크해야 될 사항, 그 다음 또 몇 가지 사항들을 오늘 좀 말씀을 꼭 드려볼게요. 그냥 간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났을 때 임대인의 입장이 굉장히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 외에 특약 조항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데요. 임차인들이 모든 거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요. 건물주 쪽에서 부담을 해서 개보수를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 전에 체크를 하고 협의를 해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공사 들어가실 때 불이익을 안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비상구 거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비상구는 일반 음식업이든 유흥업소든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무조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인 출입구가 있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비상구는 메인 출입구에서 건물을 딱 보면 대각선으로 그 장변의 2분의 1의 거리, 메인 출입구와 비상구의 거리가 장변의 2분의 1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인 출입구서부터 비상구의 거리가 10m다. 그러면 그거의 2분의 1, 메인 입구에서 비상구 거리가 5m는 넘어야 돼요. 근데 이제 건물 구조상이나 어떤 상황으로 법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건축법도 바뀌고 소방법은 어떤 대형 화재 사건 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다운그레이드 될 일이 없어요. 계속 보강되고 추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어떤 현행법에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상구 거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짚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종 유흥업을 할 거고 이 전체 면적을 다 쓸 건데 비상구 거리가 나오지 않아서 소방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방 완비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럴 때는 건물의 어떤 특정 부위, 비상구가 가능한 어떤 특정 부위의 벽을 철거를 해서 비상구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이런 또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물주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임대차 계약 전에. 왜냐하면 내가 내 건물을 어떤 임차인에게 일종 유흥업을 하도록 아니면 어떤 일반 음식업을 하도록 내가 임차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임차를 내놓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났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거의 10중 8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임차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임차인은 모든 그런 비용을 들여서 비상구 확보하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구 거리 문제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창업하려는 공간이 300평을 만약에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에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 들어가려면 재현 설비가 들어갑니다. 재현이 뭐냐면 작은 건물들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300평이 넘는 일종 유흥, 특히 일종 유흥에 이제 국한된 얘기인데 일종 유흥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평이 넘어. 그런 지하나 그런 구조물에는 재현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건물 가보시면 조금 큰 건물에는 비상구 통로 쪽에 지금 이 사진처럼 급기 댐퍼 이런 댐퍼들이 보이거나 아니면 천정을 보셨을 때 저 덕트처럼 생겼는데 닥트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넓고 큰 닥트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재현 닥트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불이 났을 때 연기와 불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현 닥트인데요. 창업을 하실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영업신고를 받기 위해서 득하는 소방 완비 필증, 인테리어상 소방 완비가 있고요. 그 다음 건축 소방 완비가 있어요.
근데 이 제한 설비는 사실 건축 소방 쪽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건물주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한 설비 다시 개보수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당신네들이 일종 유흥업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들이 개보수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엄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한 설비는 인테리어 소방 영역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소방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시 임차인분이 받아야 되는 소방 완비 필증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나랑은 관계없는 공사인데 그게 문제가 있으면 소방 완비 필증이 나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임대차 계약 전에 체크를 하셔서 일종 유흥업을 할 건데, 지금 제한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좀 넣어서 저희가 시설 공사할 때에 이 부분은 개보수 해주시기로 좀 써주십시오. 왜냐면 그거 안 해놓으면 건물주도 다른 임차인한테 임차를 못 놔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부분들 체크 안 했다, 보증금 다 넣고 이제 공사하려고 한다, 근데 제한설비에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됐어, 건물주한테 얘기해. 거의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제한설비 같은 경우는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거실 제한 같은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보통 잘 모르세요. 이제 건물에 이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이제 못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임대차 계약 전에 창스타나 업계의 전문가들 대동을 해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누수 같은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운이 좋으셔서 전 임차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거나, 사실 여기 뭐 건물에 누수가 심합니다, 그거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꼭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안 그래요. 왜냐? 내가 빨리 다른 임차인한테 내 임대차권을 양도를 해야 자격이 빨리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보증금에 월세도 안 깎일 거고.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쓰고 있던 데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런 일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임대차 계약 덜컹했다가, 근데 또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막 장마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또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비 오는 날보다 안 오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 안 오는 날 계약을 했는데 공사하려고 시작을 하다 보니 누수되는 부분이 막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건물주한테 얘기해봐야 건물주는, 아니 당신네들이 쓰려고 하는 거니까 당신네들이 그러면 뭐 체크해서 다시 방수를 하든, 아니면 뭐 밑에 물바지를 대서 드레인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걸 나쁜 임대인 건물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원래는 공인중개사가 체크를 해줘야죠. 공인중개사가 그냥 소개만 하고 중개비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건물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 중개인이, 내가 이 건물을 중개하는 거라면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건물주랑 어떤 협의를 봐줘야겠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들 그렇게 일 안 하잖아요. 그냥 서류만 써주고 그냥 중개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누수공사도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계약을 이제 하려고 가계약금도 넣었어. 그러고 이제 뒤늦게 어떤 전문가들 대동해가지고 내가 어떤 구조로다가 창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 건축 도면상에 없는 부분이 있네? 그런 거는 200% 불법 건축물이거나 불법 구조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로 전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 받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개보수를 했겠죠, 불법으로. 그 구조물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이 임차인은 못 받습니다, 허가를. 무조건 이제 구청, 건축가나 위생가나 소방이든 도면을 갖다가 이 3개 정도의 부서가 협의를 하고 회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맞지 않는 게 있고 건축 도면상에 없는 게 있거나 하면 안 나옵니다. 그 원상복구하고 해야 되거든요.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했다. 아니 이거 지금 불법 구조물 때문에 저희 허가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임대인 한마디 하죠. 그거 철거하세요. 뭐요?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다 알고 계약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해서 미리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거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임차인한테 불필요한 부분. 뭐 예를 들면 건물에 어떤 창고가 붙어 있거나, 근데 우리 임차인이 절대 쓰지 않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공용 복도나 계단. 근데 이 임차인분들이 고객을 맞이하고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꼭 지나쳐야 되거나 배관이나 뭐 어떤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반에 임대차 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봐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건물주가 이 부분에 보수까지도 임차인 보고 하라고 할 확률들이 생겨요.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내가 돈 들여서 공사를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개념보다 사전에 들어가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시설 권리금들도 또 내시잖아요. 보증금 말고. 근데 그 시설 권리금을 논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방 설비가 다 돼 있다. 스프링클러도 그렇고 모든 소방 설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비용에서 빠질 거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도 좀 있다고 생각하셔라 하면서 권리금이 좀 책정되는 확률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전문가 대동에서 임대차 계약 다 끝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스프링클러가 수도에 연결해서 쓰는 스프링클러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행법에는 안 됩니다. 못 써요. 다 뜯어야 됩니다. 또는 물을 뿜어주는 간이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요게 이제 물을 저장하면서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간이 패키지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상. 근데 그 규제에 맞지 않는 소형이라든지 중형의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어. 기존에는 뭐 법이 바뀌기 전이니까 그걸로 사용을 하고 했어도 문제가 안 됐겠지만, 이제는 이제 법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 게 이제 보통 한 80평 정도만 넘어가도 1,000만 원 단위 그냥 넘어갑니다. 그 소방 설비에 대한, 스프링클러에 대한 공사만 1,000에서 1,500 사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권리금 주고 이거 나 스프링클러랑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내가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 1,000만 원 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소연하셔봤자 이미 계약 끝났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